앞에를 좀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복잡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더리움은 100만 명이 썼을 때 22만 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억 명이 썼을 때는 얼마가 오냐는 거죠. 얼마가 될 거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용 인구가 그럼 몇억 명이 됐을 경우에는 이 가격 가치가 얼마가 될 거냐는 거죠. 근데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인터넷의 시대가 열렸고 첫 번째는 그 정보의 공유 시대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두 번째는 가치의 그 공유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가치의 공유 시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생태계가 나온다는 거죠. 새로운 생태계라는 게 뭐냐면 가나디를 설명을 했을 때 교수님들한테 그냥 연회비 단층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미카 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아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이제 지금은 다 보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형태가 뭐냐면 만약에 대표님들 지금 가라데 잘 모르잖아요. 가라데에선 잘 모르는데 태권도에 대해서는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권도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학원이라고 얘기할게. 학교로 얘기할게. 학교에 돈을 내요. 근데 학교에 돈만 내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수업료를 낸다라고 치면은 수업료만 내냐는 거죠. 학교에서 필요한 체육복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술 시간에는 그 미술 도구도 사야 되고요. 체육 시간에 체육복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축구공, 농구공, 물감, 뭐 파레트 이런 것들을 다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생태계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썼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가라데 인구만 다 들어와도 1억 명이 사용을 하면 가라데에 관련된 업체들, 그 하부 업체들, 우리가 그 삼성만 먹고 사나요? 삼성 밑에 하청 공장들이 몇 개인 줄 아세요? 7,000개가 넘어간대요. 삼성 하나로 나오는 그 하청 업체들이. 그러면은 가라데 캐시나 이런 것들도 똑같다는 거죠. ACU가 들어왔어요. ACU 애들만 들어올까요? ACU에 관련된 애들은. 그래서 이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된다는 거야. 뭐 지금 대표님들만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후치지잖아요. 후치지가 얼마나 큰 기업인지 모르시죠? 전 세계 아마 ATM기에 대부분도 후치지가 차지하고 있어요. 후치지가 만약에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그래서 일본 마사의 그 ATM기도 후치지 거예요. 그래서 경마권을 팔 수 있는 것도 후치지라는 거죠. 그래서 후치지만 잡아도 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야. 왜냐면 후치지가 한 템포를 놓쳤거든요. 하드웨어나 이쪽에서 한 템포를 놓쳤어요. 후치지 자체도 다음 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왜 야후 얘기를 드렸냐면 야후가 절대 강자였는데 그 정보 검색이라는 거 하나를만 그거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후치지나 일본 기업들이 지금 왜 나카무라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을 했다가 지금 다 뒤로 밀렸단 말이죠. 그거를 다시 앞설 수 있는 기술이 뭐냐면 이 암호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엔드-투-엔드 프로덕션에 암호화 키를 없애는 이 암호화 방법을 이용을 하면 일본이 그동안에 뺏겼던 세계의 1등 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이 지금 나카무라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기술을 여태까지는 누가 했냐면 미국이 혼자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AI 기술이네 뭐네를 전부 다 뺏겼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암호화 기술은 일본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회에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일본의 업체들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까 뭐 도땡땡이라고 한 거는 도요타예요, 도요타. 도요타하고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하고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한 거는 있어요. 대표님들이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 현대하고 만약에 미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줘라 그거예요. 현대의 담당자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알려주면 우리가 더 힘을 실겠다 그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수익원이라고 하는 게 나카무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10,000에서 $100,000로 추정을 한대요. 한 개 코인의 가치를. 본인은 개발자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10,000만 돼도 어때요? $10,000가 아니라 그 $100,000만 돼도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고액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액 투자자는 대표님들이 안 모집해도 돼요. 왜냐면 고액 투자자는 제가 다 모집할 거니까. 대표님들은 뭐 해주셔야 되냐면 $100짜리, $88짜리, 그러니까 $103 인증비까지 해서 $103짜리를 많이 모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엄청나게 공부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어제 양희교 형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이해되냐?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대요. 제가 대표님들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핸드폰 쓰고 있잖아요. 지금 통화도 하고 있고요. 3G하고 4G하고 5G의 차이 아세요? 아시는 분? 몰라요. 미카, 네가 어떻게 알아? 설명해. 제네레이션.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 fourth generation, fifth generation. 아, 그거예요? 그래, G가 제네레이션이에요. 역시. 그 제네레이션의 차이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기술은 모르겠지만 이름이 틀려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치? 얘는 이름이 3G고요, 얘는 4G고요, 얘는 5G요. 아, 우리가 분명히 사용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암호화키가 있는지도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암호화키를 해결했다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 필요 없이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거야. 암호화키를 보내지 않는 기술. 그래서 OTP의 다음 버전이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준 게 그거예요. 여태까지는 은행이 나한테 보냈고 그거를 내가 다시 은행한테 보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인터넷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쳐서 OTP를 넣었다라는 거는 은행이 나한테 OTP를 보냈고 그 번호를 내가 다시 은행에 보냈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는 순간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가로채는 애가 나왔다는 거죠. 왜냐면 원웨이였을 때는 얘가 올지를 몰랐어요. 근데 얘가 갔다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갔다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갔다라는 신호를 했을 때 오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웨이로 갔을 때는 해킹을 당할 확률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암호를 두 번을 물어보는 거하고 원웨이를 가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현재 제가 왜 오늘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구글이 성장한 거는 검색 기술을 통해서였는데 그 검색 기술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모델인 광고가 붙었어요. 무료 문자인 카카오톡이 성장을 하는 데는 다음이라는 기술이 붙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성장을 하는 데는 그 고객의 하나의 니드를 바꾸는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가 왜 여태까지 안 됐냐는 거죠. 아까 얘기를 했을 때 국가가 돈을 만들려고 하면 이 돈을 감추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현재 있는 블록체인은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잖아요. 블록체인을 했을 때 어느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대표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크립토 캐시 기술, 나카무라의 기술을 썼을 때 가능하냐면 그 돈을 암호화해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암호화해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돈이 어느 계좌에 대충에 뭐가 들어있는 건 아는데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기술이 돼요. 나카무라가 만든 크립토 캐시 기술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코인을 발행하는 애가 서버형과 지갑형이라고 나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기명과 무기명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기명과 무기명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요? 김영. 저는 양 대표 모르는 얼굴이네. 졸리지? 몰라요. 기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회원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회원권을 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양희경이라고 쓰여 있는 그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없잖아요. 이걸 기명이라 그래. 기명. 근데 무기명은 그냥 카드만 있는 거예요. 카드만. 그래서 그 카드를 낸 사람은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거를 무기명이라 그러고 기명은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명의 회원은 그 사람이 꼭 가야 돼요. 콘도나 호텔의 기명 회원권은 그 사람이 꼭 가야 되는 거고 무기명 회원권은 그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립토 캐시가 무기명의 그 캐시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들이 발행을 안 하는 이유를 전부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시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건 몰라야 돼. 이것까지 알면은 다시 복잡해지는 거야. 이거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현재까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그냥 인원만 얘기해야 돼요. 이더리움하고 똑같은 시스템인데 사이퍼코어 시스템은 뭐냐면 이더리움과 거래소를 합쳐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의 수익과 이더리움의 수익이 전부 다 사이퍼코어로 들어오는데 이더리움이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용을 했을 때 현재 가치를 22만 원이라고 현재 그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라데 캐시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억 명이 이거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의 가치가 될 거냐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궁금한 거를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아니,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이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금액을 얘기해야 되나? 이것까지가 뭐예요? 100만 명에 사용했을 때 22만 원이고, 1억 명 했을 때의 값어치, 그 차이를 얘기는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뭐 안 하려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마케팅은 뭐냐면은 이 자료를 쓰려면 써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얼마만큼 가격이 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이라는 거야. 야 이게 얼마만큼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야 네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 이더리움이라는 그 생태계에서 플랫폼은 100만 명이 썼을 때 지금 100만 명이 썼을 때 22만 원 정도가 된대. 근데 우리는 현재 들어오겠다는 애들이 가라데 캐시만 해도 1억 명이야. 그 회원들이 지금 회비를 내고 보내고 뭐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심사 보고 모아는 비용이 이건데 그 1억 명이 썼을 때는 이 가치가 얼마가 될 것 같아? 라는 거죠. 사고 팔고 언제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3년은 언제 사고 팔 것 같은지는 그거잖아요. 2020년이면 가능할 거다고 아까 그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 2020년에 저 가격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래서 구글하고 제가 그 카톡을 예를 들었던 게 그거야. 구글에서 유튜브를 인수를 한 게 2005년이에요. 근데 유튜브가 돈이 되기 시작을 한 거는 2018년이 지난 2019년이에요. 유튜버가 뜬 게 2018년, 19년이란 말이죠. 그 전까지는 유튜브가 돈이 될지 안 될지 누구도 몰랐고 구글에서 제일 멍청한 회사를 그 인수했다라고 하는 거가 유튜브였어요. 2, 3년 전까지. 왜냐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수익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카카오톡도 똑같다는 거야.
카카오톡의 지금 가장 효자가 누구냐면은 선물하기 기능이에요. 음, 근데 저 선물하기 기능이 지금 나왔느냐? 아니에요. 10년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할 때 제가 2010년 2월에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소비자들한테 패러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패러다임은 뭐였냐면 내가 물건의 선물을 직접 줘야 되는 거였어요. 티를 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는 야, 티 내면서 물건을 줘라는 그때는 패러다임이었는데 지금의 패러다임은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 주소를 안 물어보고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거를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디커플링이 올 때까지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야, 이번 연도에 시작을 했는데 야, 벌써 돈이 돼?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얼마가 돼? 라고 하는 애들한테는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 몇 년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돈 10만 원 정도 넣어놓고 그냥 그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업그레이드는 제가 다 시킨다는 거죠. 왜? 중간에 후지츠하고 진행이 되는 거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요타하고 진행이 되는 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마사이하고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카무라는 비밀을 하라는데 저는 비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암호화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절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제가 보안카드를 드렸는데 대표님들이 그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후지츠라는 동네 꼬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도요타라는 장난감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이름이 마사이였고 JRA예요, 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그 여파가 뭐하고 만나서 어떤 시너지가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하나의 사업이 또 있어요. 만약에 출판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크립토캐시 저 판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런 사업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표님들한테 10만 명을 모아달라고 얘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대표님들이 저한테 이게 잘 되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10만 명만 모아주면 그 10만 명의 생태계를 가지고 저는 만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이 그것까지 못 따라갔어도 그것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일가모스 때 대표님들 보셨으면 알 거예요. 제가 후진 물건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정품의 물건을 싸게 갖고 온단 말이죠. 그건 유통의 원리거든요. 대구에는 아직 가방 도착 안 했죠. 도착했어요. 예? 도착했는데요. 오 대표한테 톡 보내주세요. 도착했으면 도착했다. 찍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 대표한테 보내. 그러니까 오 대표한테 보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이게 톡방에 항상 올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단톡방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방에도 올려서 받았으니까 나중에 만나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해야 거리가 생기는 거야. 네. 오기석이한테는 얘기 안 해도 걔도 알아요. 왜냐면 우체국에서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요새는 다 연락을 줘요. 네. 아, 이렇게 받았다라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말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에 거리가 생겨야 그 다음에 마케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양 대표가 데이터를 넣어달라 그랬는데 데이터를 넣을 자리가 없었고 시간이 없었어. 아까 제가 보낸 거요? 어, 없겠더라고요. 넣어야 될 자리가 없어. 그리고 시간이 남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안 남네. 30분에 남을 줄 알았더니 안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늘 부족하지.
90페이지니까 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거의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장 크게 수익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하나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글과 야후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카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 화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치? 양 대표 지금 썩소를 날리고 있잖아. 그 정도는 알지 뭐. 남규 다 이해했지? 들리십니까? 들리십니다. 저는 딱 이해를 한 게, 일단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제일 집중이 잘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일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끝이야? 예. 뜸들이지 말고 왜 뜸들이고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뜸을 들이는 순간에 아 이게 별로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게 딱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남는데, 이전에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그거였어. 이게 어떻게 돈이 될 거냐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머지는 어려워해. 왜냐면 사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마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글과 야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얘기하니까 너무 거대하니까 한국 거를 얘기하다 보니 카톡을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카톡이 하고 똑같은 다음에 관련된 회사가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카톡하고 똑같은 라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다음에 카카오는 성공을 했는데 라인은 성공을 못했냐요. 카톡.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두 기업이 있었는데 메신저와 포털 사이트를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지도와 이걸 전부 다 갖고 있는 네이버는 왜 성공을 못했고 왜 다음은 카카오톡하고 만나서 성공을 했느냐 그 얘기죠. 그게 야후하고 구글하고 차이하고 똑같아요. 이해 안 되시죠? 네이버는 뭘 강조했을까요? 검색. 카톡. 어떤 커뮤니티를 강조했을까요? 어떤 커뮤니티? 블로그? 블로그하고 카페였단 말이죠. 네이버는 카페 중심의 사이트가 돼버렸어요.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그 안에서 놀아라 했기 때문에 이 카페는 카톡. 버전이 어떤 버전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 PC 버전과 우리가 모바일 버전으로 나누잖아요. 카페를 하는 애들은 어떤 버전을 사용을 할까요? 패스. 네, PC 버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PC에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사용을 했어요? 모바일에서 사용했단 말이죠. 핸드폰에서. 근데 세상의 중심이 뭘로 갔냐면 모바일로 간 거예요. PC 버전이 아니라 모바일 중심으로 갔어요.
모바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다음하고 카카오톡은 뜨게 된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톡을 쓰면서 카카오톡을 핸드폰에서 많이 썼거든요. 네이버의 라인이나 카페는 전부 다 PC에서 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를 불러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불러요? 아니면 PC에서 불러요? 핸드폰. 핸드폰에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네이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카페를 못 버린 거죠. 다음은 카페를 버렸어요. 다음도 카페가 있잖아요. 다음도 카페가 만만치 않았는데 다음은 카카오톡하고 만나면서 카페의 기능과 카페의 그 업그레이드와 이거를 포기를 했어요. 다음 거를 아마 카페를 보면은 네이버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별로 업데이트가 안 돼요. 왜냐면 걔들은 모바일 전용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카페를 버리고 뭘 만들었어요? 카카오톡에서는 티스토리요? 카스 만든 거예요. 아, 카스. 카스. 카카오 스토리. 근데 지금 카카오 스토리 쓰세요? 카카오 스토리 왜 안 쓸까요? 다른 게 나왔는데. 글로벌이 안 아우. 돼요. 그치. 우리나라만 쓸 수 있어. 뭐가 안 돼요? 글로벌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밖에 안 써요. 어차피 내 주변 사람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카스를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카카오톡의 프로필 기능이 확장이 돼 버렸어요. 처음에는 내가 프로필 기능을 한 개밖에 못 올렸는데 배경화면도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개를 계속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카스까지 안 가요. 그 다음에 카스를 갔을 때 딱 단점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선물하기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카스를 안 쓰기 시작을 했을까요? 카스에서는 이름이 떴어요. 본인의 이름을 띄웠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름을 오픈하기 싫은 거예요. 내 정보를 오픈하기 싫고 내 거 사진이나 그냥 내가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카스를 버렸어요. 카카오톡이. 그걸 버리면서 선택을 한 게 뭐냐면 선물하기 기능이었던 거예요. 선물하기 기능을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주소 안 물어봐도 돼요. 패러다임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 거를 드러낼 때 내 이름을 알리고 싶었고 내 거를 알리고 싶었는데 요새 인스타나 뭐나 보면은 예전에 강용석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도도맘이잖아요. 그죠? 도도맘 이름 누군지 아세요? 뭐 유튜버 야쿠르트래. 걔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자기 거를 오픈하기 싫었다는 거야. 자기 본명에 이런 거를 드러내기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에서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카스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드러내지를 않았다. 주소를 안 알려줘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전화번호도 필요 없어요. 이름도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카톡 아이디하고 나하고 주고받았으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나카무라가 지금 사탄에서 나오려고 하는 인터넷의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터넷의 시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검색 엔진에서 정보의 공유였다는 거예요. 야후, 그 다음에 구글. 근데 두 번째는 선물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치 있는 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어요. 이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하기 기능이 점점 되는데 예전에 선물은 뭐 했어요?
대표님, 하 대표님, 명절에 선물 뭐 했어요? 명절에 네. 달라요. 과일 보내는 데 있고, 과일 네. 보내는 데 있고, 한거 보내는 데 있고. 그죠? 네. 과일, 뭐 이런 거 큰 거를 보냈단 말이에요. 네. 큰 거, 비싼 거, 고기, 뭐 이런 거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뭘 보내냐면 싼 거를 보내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뭐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 그런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크고 무거운 거를 보냈다면은 지금은 가볍고 금방 쓸 수 있고 쉽게 줄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줬냐면 쉽고 빠르게 편하게. 아까 제가 디커플링에서 얘기했었던 방법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의 인터넷의 지금 시대가 그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스가 점점 없어진다 그랬죠. 카스가 안 쓰게 돼요. 그러면 나카무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는 조만간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라는 게 뭐였냐면 내 거를 알리기 위해서 올렸단 말이죠. 내 거 정보를 내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 올렸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패러다임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 앱에다가 제가 그걸 올린 거잖아요. 근데 앱에다가 내가 올린다고 해서 정보를 올린다고 해서 돈이 되느냐?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핸드폰을 공유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핸드폰에 내가 실제로 조사한 자료와 내가 했던 걸 자료를 했는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나는 진짜 바빴단 말이죠. 그게 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진짜로 애쓰고 뭐고 했는데 누가 공유를 해놨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커피 한 잔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보의 공유가 아닌 그 돈은 전부 다 페이스북에서 받고 가고 뭐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게 만든다는 게 크립토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오픈을 못하는 게 내 거 다른 걸 빼갈까 봐잖아요. 예전에 토렌토라는 거 아세요? 토렌토 영화 다운받는 거 대표님들 너무 착해서 그 무료 영화 이런 거 다운 안 받아 오신 거죠. 예전에는 그 유튜브 나오기 전에는 영화 파일이나 저런 그 오피스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운을 받았어요. 야동 다운 받아봤잖아요. 야동 안 받아봤어요. 남규 야동 다운 받아봤지. 근데 그게 지금 카톡에서는 뭘로 바뀌었냐면 링크로 바뀌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 데이터를 다 받았는데 그 기술이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접속을 했을 때 바로 실행이 되는 거. 내가 다운을 받지 않아도.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내 거의 정보를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그 시대가 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살아남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온갖 거를 다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돈을 벌어서 메신저 뭐를 인수했어요? 화츠앱이라는 메신저 있죠. 화츠앱을 인수를 한 거예요. 왜 화츠앱을 인수를 했냐는 거죠. 페이스북 메신저도 있는데. 그래서 그 페이스북 메신저하고 화츠앱을 같이 하려고 무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트위터는 벌써 그 밀려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점점.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에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업이 나왔을 때 그게 비슷한 게 뭐였냐면 스팀이라는 그거였어요.
스팀이라는 코인이 내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이 내가 글을 올리고 남이 댓글을 달면 얼마의 그 코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댓글하고 저 놀이만 해도 돈이 생긴다라는 게 스팀 코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았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벌써 질려한 거예요. 진료한 이유는 뭐냐면 생각만큼 돈이 안 되고 노가다를 뛰고 있었다는 거죠. 노가다를 100날 뛰어봤더니 댓글 10개 달으니까 한 1, 2원 생기는 거야. 1원, 뭐 10원 생겨요. 댓글을 10,000개 달아봤자 10,000원인데 언제 10,000개를 달고 있느냐 그죠.